자, 이번 영상은 기숙사, 자취, 그리고 하숙, 장거리 통학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이게 각각 질문이 오더라고요. 뭐 하숙, 자취, 그 다음에 학교 기숙사, 그리고 장거리 통학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따로 찍을까 아니면 한꺼번에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일단 장거리 통학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오는데 2시간,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. 그러니까 즉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통학한다 그러면 100% 장거리 통학이죠. 일단 이 장거리 통학이 이제 또 대체적으로 이제 지하철이나 그 학교 스쿨버스로 나눠지는데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굉장히 그 피로가 심한 거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. 자, 그리고 아무리 뭐해도 이 일주일에 3.5번은 학교를 오셔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, 우리가 단순히 계산해도 오는 시간 다 합해서 6시간, 가는 시간 다 합해서 6시간이면은 12시간은 최소한 뭐 든다는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뭐 1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다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능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피곤하면 주무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. 이제 굉장히 어려운 통학 같은 경우는 그 오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좀 출퇴근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뭐 편하게 오지 못하고 굉장히 좀 그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오셔야 되는 경우는 그 체력의 저하가 무척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거리 통학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표를 잘 맞추는 게 핵심인 거고, 그 어떻게 하면 통학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, 또는 내가 통학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것 같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그 편도 왕복이 아니라 편도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기숙사나 이제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는데, 자, 학교 기숙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1인실을 쓸 거냐 뭐 다인실을 쓸 거냐, 그건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고,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기숙사의 그 규칙, 그 최소한의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같이 생활하는 룸메이트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. 어차피 한 학기가 지나야 최소한 방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룸메이트의 생활을 그 이해하거나 본인이 나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처음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그 뜻하지 않게 알게 돼가지고 그 벌어지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단 룸메이트와 아주 편안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,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점이, 그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. 그리고 뭐 수업 듣고 중간에 기숙사 와서 잠깐 뭐 쉬다가 갈 수 있고 주무시다가 나갈 수도 있고, 그거는 뭐 아주 편안한 얘기들이고요. 자, 이런 게 이제 기숙사인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하숙은 그 보통 그 하숙집을 하시는 주인분이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많죠. 뭐 아침 식사부터 점심이나 저녁을 이렇게 미리 다 해놓고, 요새는 각자 취향에 맞게 좀 덜어서 먹는 스타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숙집에 많이 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요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.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교성이 좋다나 대인관계가 괜찮다 그러면은 외국인 유학생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하숙집에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과거에는 그 대학생들만 대학교 주변에 하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요새는 일부 직장인도 하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리고 하숙은 뭐 요새는 거의 1인 1실이 당연한 걸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냉난방도 1인 1실로 되어 있는 게 거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하숙을 하는 경우가 있고, 그 하숙집을 관리하는 그 주인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그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, 대체로 이 하숙집끼리 모여 있고, 하숙집끼리 웬만큼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게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나는 좀 누가 날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게 중요하신 분이라면 하숙하기를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자취라는 거는 이제 보통 집에서 나는 떨어져서 살고 싶다,
통학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나는 집에서 좀 나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데, 자, 자취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뭐 어떤 걸 음식을 해서 드시거나 내가 정리정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게 이제 좀 잘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권장을 해드리진 않아요. 이제 다행히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새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나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, 이제 세탁이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귀찮더라도 좀 미리 하셔야, 틈날 때 하셔야 나중에 급할 때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그냥 미뤄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일이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원래 이제 본인이 살던 집에 가서 뭔가를 바꿔서 와야 되는 경우는 그 시간 같은 거를 다 맞춰가지고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만 나중에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자취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는 이제 뭐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, 그 만약에 이제 자취나 하숙을 하시는 분들,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원래 집으로 가게 되면은 최대한 편하게 쉬다가 오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게 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그 저 적응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원래 집에 가시게 되거든 편안하게 쉬시고 좀 챙겨올 것을 꼼꼼하게 잘 그 저 살피셔야만 여러 번 번거로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그 집에서 독립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기숙사를 자 다니시거나 자취나 하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그 어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이, 부담을 가실 필요 없이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그 가격에 따라서 불편함과 편안함의 차이는 있는 거고요. 나는 그 어떤 나 혼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나는 단짝 친구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있는 거고. 자,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의사소통이죠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잘못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,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그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고 싸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기숙사, 장거리 통학, 자, 자취, 뭐 이런 하숙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해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